뒷면을 보고 선택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지금 뽑아드리는 이 그림 카드를 보고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요. 오늘은 웬만하면 하나만 선택해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1) 번을 뽑으신 다이아님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다이아님들은 이렇게 뭔가 탄탄하고 안정감 있는 집 카드를 뽑아주셨네요. 거기다가 왕의 컵을 상징하는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하죠. 그래서 다이아님들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이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더불어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다이아님들이 현재 어떤 상황에 처해져 계시든 굉장히 좀 편안하고 그리고 안정감 있는 그런 나의 집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 나의 공간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 내가 원했던 공간에서 살아가게 된다 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동산과 관련해서 일을 하고 있고 그로 인해 지금 특히나 이 부동산 관련해서 많은 침체기를 겪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꿋꿋하게 버티신 덕분에 부동산과 관련한 일을 하면서 잘 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예시를 드는 거예요. 개인 리딩을 보고 계신 게 아니라 제너럴 리딩을 보고 계시다라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 예시가 해당하는 분들도 있고 해당하지 않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모든 사람이 부동산 일을 하는 게 아닌데 제가 이걸 콕 집어서 설명하는 게 그런 사람들만 잘 된다 이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여전히 이런 부분을 간과해서 오해하고 들으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곱게 해서 해석하지 마시고요. 있는 그대로 이렇게 내가 안정감 있는 삶을 살 수 있구나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이아님들이 누리게 될 풍요, 어떤 풍요인지 볼게요. 너무나 좋네요. 웃고 있습니다. 선물 한가득 들고 너무나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는데요. 재미난 건 이 아이도 어디에 있나요? 너무나 편안한 뒤에 이렇게 또 화로가 있어요. 난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따뜻하다라는 걸 한 번 더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걸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다이아님들 같은 경우엔 여기서도 집 카드가 나왔는데 집 안에서 딱 뭔가 이 집 안에서 이렇게 웃고 있는 아이의 모습이 보이는 듯 하는데요. 크리스마스에 내가 행복을 누리고 있는 이런 모습. 그래서 만약에 다이아님들이 저는 살면서 크리스마스를 행복하게 누리며 살아본 적이 없어요 하시는 분들은 이제 크리스마스가 오는 걸 기대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바라는 삶을 살아가실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거기다가 선물이죠. 선물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어떤 풍요를 누릴 수 있냐라고 했을 때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삶, 그런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될 수 있다. 저는 그래서 또 그렇게도 보여요. 이렇게 어린아이가 웃으면서 이 선물을 들고 있는 걸 봤을 때 다이아님들이 이제 나의 풍요로운 삶을 이렇게 누리시다가 어려운 아이들,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
혹은 외로울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뭔가 사랑을 받고 자랄 수 없는 환경의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크리스마스나 혹은 특별한 날, 어린이날도 당연히 되겠죠. 그런 날 특별한 이벤트를 열어주는 삶, 혹은 그런 아이들을 위하는 기부를 할 수 있는 삶, 그런 삶, 그래서 그런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아님들이 누릴 수 있는 이 풍요에는 이렇게 웃음 가득한, 그리고 따뜻함 가득하고 편안함이 느껴지는 그런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네, 첫 카드부터서 너무나 저도 읽으면서 포근해지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다이아님들이 영상을 시청하는 기준, 언제 내가 이런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이아님들이 영상을 시청하는 그 기준에서 1년 이내 이 풍요로운 삶이라는 건 그만큼 내가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걸 의미하니까 갑자기 억만장자가 되거나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넉넉하게 1년 이내, 3년 이내, 6년 이내, 9년 또는 10년 이내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자, 먼저 1년 이내. 와우, 전차 카드가 1년 이내에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라는 건 1년 이내에 막혔던 운이 그래도 풀린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이아님들 중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꼬이고 뭔가 시장이 열리지 않고 뭔가 환경적인 부분이나 상황적인 부분이나 혹은 경제적인 부분이 나아질 틈이 보이지 않고 기미가 보이지 않고 막막한 삶을 살고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그 길이 열린다. 혹은 뭔가 뚫린다. 혹은 내가 그 길을 열어나가게 된다 등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보다 좀 더 활기찬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게 1년 안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자, 3년 이내 볼게요. 오호, 재밌습니다. 3년 이내에 날카로운 칼을 손잡이가 아니라 칼을 먼저 잡습니다. 이 칼날을 잡고 있고 이 칼날 위에는 왕관이 있습니다. 즉 다이아님들이 실제 보여지는 게 이렇게 칼날을 잡을 수준의 무모한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다이아님들이 느끼기에, 그러니까 남들이 봤을 땐 명확하게 손잡이를 잡은 걸로 보일 건데 다이아님들 스스로 느끼기에는 칼날을 잡은 것만큼이나 좀 긴장되고 겁이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용기 내서 어떠한 시도를 하게 되는, 시작을 하게 되는, 그래서 이렇게 뚫려 나가면서 점차 새로운 것들을 내가 스스로 먼저 해나가고 기회를 열어가고 혹은 또 내가 그 기회를 만들어가면서 나누기도 하고, 근데 중요한 건 무언가요? 그것이 곧 나의 머리 위에 왕관을 쓰기 위함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조금은 안일하게 삶을 살았거나 조금은 그냥 주어진 대로만 살아야지 이런 생각으로 살았거나 돈을 좀 안 좋게 보면서 그러니까 돈을 나쁘게 생각하는 건 사실 가난한 사람들이기에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돈이 많은 사람들이 나쁜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 중에서도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걸 시기 질투해서 나쁘게 해석한 것뿐입니다. 사실 돈 많으면 자기 것만 누리나요? 그건 아닙니다. 기부도 하고 많은 선한 영향력을 베풀고 열리는 그런 삶을 열린 사고방식을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다이아님들이 그걸 깨우치게 되는 과정이 이 3년 안에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다가 6년 차 어떨지 볼게요. 야, 거 봐요. 돈이 딱 나오죠. 풍요의 메시지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기사의 동전카드가 나왔습니다. 기사의 동전카드는 꾸준히 나아갑니다. 속도가 빠르진 않습니다. 빠른 전차와는 달라요. 그러나 꾸준합니다. 포기가 없고요. 꾸준하고요. 그리고 안정감을 의미합니다. 안전하게 계속 이어가는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 안에 어떤 장애물이 생기거나 내가 괜히 나쁜 짓을 하거나 비리에 얽힐 만한 일을 하거나 해서 위태롭게 가는 게 아니라 어떤 것에도 흔들림 없이 갈 수 있게끔 안전하고 탄탄하게 나의 기반을 잡아갑니다.
그러니까 금전적인 부분도 이때부터서도 사실 걱정할 일은 없을 거라는 건 거죠. 그래서 3년이 지난 시점에서 6년 안에 3년은 지났습니다. 3년 지나서 4, 5, 6 이 시점 안에 지금 영상을 시청하는 그 기준에서 그 시점 안에서는 돈 걱정을 하지 않을 뿐더러 이 금전적인 부분과 관련해서 내가 조금씩 계속 불려나가고 넓혀 나갈 것이다. 키워 나갈 것이다. 저 멀리서 땅이 이렇게 일궈져 있습니다. 밭을 갈고 있어요. 이미 밭을 갈기 시작했고 저 멀리에는 생명의 나무가 있습니다. 아주 든든하고 건실하게 계속해서 튀어나가고 성장시켜 나가고 발전해 나갈 거다라는 걸 한 번 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더불어 기사카드 중에서도 또 흑기사로 나왔으니까 당연히 도움을 주는 사람이라고 읽어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다이아님들은 이미 이때부터서도 이렇게 좀 나약하고 연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혹은 어려운 존재를 위해서 조금 도울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너무나 따뜻하죠? 자, 9년 또는 10년 이내 볼게요. 이야, 재밌습니다. 하늘의 운을 뜻하는 1번 카드가 이렇게 또 양쪽에서 나와주네요. 거기다 여기는 또 나무로 나왔습니다. 근데 재미나게 어떠나요? 1번 카드들 중에서 2장의 카드는 이렇게 손으로 손에 올려서 내밀어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나머지 2장 카드는 이렇게 꽉 쥐어야 하는 그림인데 딱 꽉 쥐어야 하는 그림으로 나왔어요. 자, 그렇다라는 건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계속 바라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이아님들을 스스로 내 삶을 건설해 나가고 건축해 나가고 그러면서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점을 알려주고 있어요. 남이 아니라 내가 그러한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하늘이 나에게 운을 줄 수밖에 없게끔 행운을 내려다 줄 수밖에 없게끔 보상을 쥐어줄 수밖에 없게끔 스스로 계속 이렇게 일궈 나가는 모습으로 증명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물로 가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이 사이를 갈라놓고 있지만 중요한 건 여기에 성을 이뤘고 여기에는 그렇게 많은 것들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땐 여기에 다 일구고 나서 이 강을 건널 기회를 내가 잡거나 만들어내서 이 다음 꽃도 키워나가는 것 같아요. 여기는 이미 완성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땅까지 키워나갈 것을 이 강, 바다일 수도 있고 강일 수도 있는 이 가로질러서 갈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찾게 된다. 만들어낸다. 등으로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때는 칼날을 잡는 듯한 두려움이 있었지만 여기서는 나무 막대를 지는 듯한 안정감을 스스로 느끼고 있죠. 이런 부분도 참 다이아님들의 그런 심리적인 부분도 달라진다라는 것, 달라졌다라는 걸 이때 또 한 번 더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든든하고 안심이 되는 리딩이 1번부터 나와서 저 너무 좋습니다. 저도 이런 리딩만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미소 지을 수 있고,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다이아님들이 어차피 1년 안 이 시기부터서도 그래도 어떠한 운이 열리고 그래서 나 역시 그렇게 열심히 달려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데 어떤 부분을 참고하고 주의해야 하는지 더 잘 나가기 위한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흑과 백이 있어서 만약에 혼자 하고 계셨던 분들, 그런 분들이 있다면 앞으로 함께 할 사람들이 많아질 거다. 이렇게도 볼 수는 있지만 중요한 건 흑과 백이니까 나와 다르지만 다름에도 불구하고 발맞춰 가게 된다는 메시지도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도 1년 안에 그렇게 될 수 있거나 지금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이 1년 안에 그렇게 일궈 나가거나 혹은 1년 안에 그런 사람들을 만나거나 등등 이 부분을 다이아님들 상황에 맞춰서 응용해 주시고요. 주변이 이렇게 별로 가득 차 있고 7이라는 숫자가 나와서 이 칠성신, 북두칠성이 당신을 돕는다. 이 메시지도 더불어 담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조언과 주의, 행운의 메시지 보면서 마무리할게요. 자, 먼저 다이아님들이 이렇게 큰 풍요로운 축복을 누리려면, 잘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행동 방향 먼저 볼게요. 와우, 웬일이에요?
자, 운명의 수레바퀴인 줄 알았는데 월드 카드입니다. 이렇게 운명의 수레바퀴처럼 뭔가 둥글게 순환시켜야 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기도 한데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가 아니라 네, 월드 카드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그림 하나가 의미심장하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 벨, 종소리도 느껴지거든요. 그거 있잖아요. 이제 음식 나왔습니다 해서 띵 누르는 종. 교회에서도 사용을 하는 띵 누르는 종. 요즘엔 우리 동물들도 많이 쓰죠. 강아지나 고양이 땡 누르는 그 종으로 또 보여서 이것이 어떠한 팁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 팁을 좀 참고해 가시되 중요한 건 여기서 또 그림이 피자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꽃으로 이렇게 둘러싸고 있으니까 어떠한 조화를 상징하는 의미로도 보여지긴 합니다. 그리고 꾸미고 만들고 형성해 나가는 거 그런 걸 의미하는 것 같아서 이 키워드들에 맞춰서 아 나는 이 키워드대로 하면 되겠구나 하나씩 담아가면 됩니다. 중요한 건 또 월드는 세계를 의미하고 세계는 곧 해외를 의미합니다. 해외는 또 인터넷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인터넷이나 커뮤니케이션 이런 커뮤니티의 특별한 사람들과의 소통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중에 하나 꽂혀서 뭐야 또 뭐 해외 나왔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전 분명하게 여러 가지 예시를 드렸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이 키워드 중에 이게 나는 그래도 할 수 있겠다 싶은 것들을 네, 담아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활용하라. 그래서 세계라는 키워드에 맞춰서 어떤 세계 문화와 관련해서 이 키워드들로 내가 뭔가를 활용해 보시거나 해외와 관련돼서 가보시거나 정보를 얻으시는 등으로 이 해외라는 키워드를 담아서 활용해 보시거나 인터넷과 관련해서 활용해 보시거나 커뮤니케이션이나 커뮤니티 등을 통해서 소통과 관련한 부분을 활용해 보시는 등으로 네, 응용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는 원석도 보이고요. 자갈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개, 자갈, 소라, 바다 소리, 그리고 투명한 이런 원석 중에서도 이런 투명한 것들 그걸 의미하기도 하고요. 돌로도 많이 나왔죠. 그래 원석을 의미하기도 하고 꽃도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해서 아 내가 지금 이거는 바로 활용해 볼 수 있겠구나, 응용해 볼 수 있겠구나, 내 일에 접목시켜 볼 수 있겠거나 내 상황에 이거를 좀 투입시키면 괜찮겠구나 싶은 것들을 참고해 가시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모든 분들에게 해당하는 조언 하나는 자신감을 가지고 좀 더 다양하고 좀 더 널리 보라. 다양하게 보고 멀리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물안 개구리처럼 보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조금 더 보이는 게 뭐냐면 이게 만약에 하늘 위에서 본다면 눈에 확 띄겠죠. 그래서 순간 SOS 그거를 써서 도움을 요청하는 그 느낌 그게 순간 읽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많이 볼 수 있게 하라.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하라, 느끼게 하라, 듣게 하라 이렇게도 좀 보이니까 이 역시 다야님들 직업이나 상황에 맞게끔 해석해 주시고요. 그러면 하지 말아야 할 것 볼게요. 네, 하지 말아야 할 것에서 네, 다야님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야님들이 뭔가 좀 너무 바라기만 하고 있는 게 문제라기보다는 홀로 하고 있는 게 문제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다야님들 같은 경우에는 꾸준한 게 장점인데 그 장점이 지금은 독이 되어 가고 있다. 이 느낌. 그러니까 꾸준한 건 좋은데 열심히 꾸준히 하는 건 좋은데 지금 보시다시피 계속 이 같은 꽃을 담아서 태양이 여기에 기운을 담아주길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원시적인 방법으로 계속 가는 느낌. 이 원시적인 방법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 방법이 꾸준히 이용돼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다만 이게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라고 느껴진다면 여기에 조금은 더 시대에 맞는 방법도 같이 접목시켜서 가져가야 되거든요. 같이 융화시켜서 이렇게 가지고 가야 되는데 오로지 이 하나의 방법으로 원시적인 처음 내가 시작했던 그 방법들을 꾸준히 가니까 성장이 없는 거예요.
부동산에서 일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그때 그 시절 그 방법으로만 하고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거고, 내가 어떤 일을 하던 그 방법 그대로 혹은 그 자리 그대로 혹은 이 패턴 그대로 이 색상 그대로 이 음식 그대로 너무 그대로만 한결같이 가서 좋은 게 있고 너무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해서 안 좋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같이 더불어져야 완벽해지는데, 꾸준한 건 좋지만 너무나 원시적인 방법으로 혹은 너무나 일관된 모습으로만 계속 꾸준히 가니까 성장이 없다. 그래서 더 이상 그렇게 원시적인 방법 혹은 그렇게 너무나 지나치게 일관된 행동이나 모습이나 방식을 추구하지 마라. 오로지 그것만으로 밀고 나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이 부분 꼭 참고해 주시고요. 행운의 메시지. 1번부터 너무너무 좋잖아. 너무너무 좋잖아요. 피아노를 막 치고 싶어. 피아노 칠 줄도 모르는데. 손가락이 너무 짧아서 피아노를 칠 수도 없어. 행운의 메시지에서 처음부터 사실 그렇잖아요. 웃는 얼굴에 누가 같이 웃음을 짓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웃고 있는, 해맑게 웃고 있는 이 아이의 모습을 보고 처음부터 참 기분이 좋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 그림에서, 다현님들은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떤 여성이 눈을 감고 편안하게 있는 모습, 그 영감이 딱 그려진 게 보여지거든요. 근데 그 편안함이 이 아이 뒤에서 그려져 있는 모습 형상으로 나왔다는 걸 보니까 누군가가 진짜 다이아님들을 보호해주고 있다. 근데 그것이 엄마 쪽의 그런 조상님이라든지 그런 좀 여성 쪽과 관련된, 모계 쪽과 관련된 그런 여신들과 관련된 만신 할머니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그런 분들로 인해서 이렇게 좀 보호를 받고 있는 느낌이 딱 드는데, 여기 임금 카드가 행운의 메시지로 나왔잖아요. 풍요를 확실하게 누릴 것인데 어떤 풍요인가요? 모두가 존중할 만한 그런 모습으로 풍요를 같이 누린다는 건 거죠. 명예와 더불어 풍요를 누릴 것인데 모두가 다이아님들을 지극히 공경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게 어쩌면 이쯤부터가 되겠죠. 그리고 이미 이전에 왕관을 내가 쓰기 위해서 어떠한 용기를 내는 게 여기 나왔잖아요. 그래서 3년 이내에 내가 이 왕관을 쓰기 위해서 두려움을 극복하고 용기 낸 덕분에 기사가 왕이 되기 전의 모습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좀 다이아님들이 6년 이내부터 이런 대우를 받을 수 있게끔 스스로 나조차고만 사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도 같이 살아가다 보니까 여기에 말씀을 드렸죠. 여기 왕들이 살 수 있는 궁전이 있어요. 여기에 다 세웠어요. 또 하나 세우려고 넘어갈 길을 알아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계속해서 나의 나라를, 그 나라가 사람마다 다르겠죠. 다이아님들마다 생각하는 나라의 기준이 다를 테니까 그 나라를 넓혀 나간다, 형성해 나간다 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너무나 멋있네요. 안정적인 삶. 그리고 사실 이 타로 카드에서도 4번이 황제 카드를 의미하는데 이 집 카드가 여기서 4번을 의미하거든요. 너무 신기합니다. 그만큼 다이아님들은 안정적이고 탄탄하고 흔들림 없는 삶을 그런 풍요를 누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서 저 역시 너무나 기쁘고요. 아마 다이아님들을 수호해주거나 보호해주고 계신 그분들도 뿌듯하게 듣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르디 이거 진짜 하지 말라는 것만이라도 하지 않으면 더 좋아질 거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서 꼭 이 방법 잘 쓰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타로 교육 원장 손여진이었습니다. 복사로는 구독과 좋아요, 땡스로 부탁드릴게요. (2번을) 뽑으신 다이아님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사실 2번을 뽑으신 분들은 스스로가 좀 스스로를 좀 더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채찍질을 좀 해주셔야만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좀 나약하신 분들인 것 같아요. 멘탈이 약하거나 조금 빨리 에너지가 낭비되고 소모되고 그래서 빨리 지치고 빨리 포기하고
그래서 타인에게는 엄격하면서 나 자신에게 관대한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나에게 반대로 이제 좀 관대하지 않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나에게 관대하고 남에게 엄격하고 이거를 완전히 바꿔서 타인에게 관대하고 나에게 엄격한 그런 모습과 태도, 이런 마음가짐이 있어야만 좀 이렇게 어린아이 틀에서 벗어나서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갖고 있는 듯한데요. 좀 더 자세하게 다이아님들이 누리게 될 풍요 어떤지 볼게요. 네, 재밌습니다. 행운을 상징하는 크로버가 액자, 그것도 이런 골드 액자에 너무나 아름다운 장식이 되어서 박제가 되어 있는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일단 행운의 카드로 나왔으니까 당연히 내가 웃을 수 있는,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는 그럴 만큼의 풍요를 누릴 수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저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딱 한 번의 기회가 있을 것인데 그 기회를 잡으면 내가 이렇게 박제시키듯이 내 인생에 정말 후회 없는 선택을 했구나 하는 그런 순간으로 계속 기억할 수 있게끔 길이길이 내가 이거를 남길 수 있게끔 그럴 만한 정말 특별한 행운을 거머쥐게 된 덕분에 그래서 내가 풍요를 누릴 수 있게 된다. 이런 느낌이 강하다라는 건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말 발견하기 어려운 이 네잎크로버를 내가 가장 아름다운 네잎크로버로 발견할 수 있는 주인공이 돼서 자랑스럽게 오래도록 기억하게끔 이렇게 액자에 뭔가를 둔다라든지 아니면 진짜 누군가가 볼 수 있게끔 뭔가를 해둔다라든지 내가 내 집에서 혼자 감상할 수 있는 방향으로든 어떤 부분으로건 내가 그걸 계속 추억할 수 있는 방법을 새겨둔다. 그래서 그걸 늘 보면서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풍요롭게 살 수 있는 이유가 이때 이 행운을 내가 잘 잡은 덕분이지 라는 그런 생각을 할 것 같다라는 건 거죠. 그러니까 어떤 거는 사진도 되겠죠. 사진을 딱 걸어두고 내가 틈만 나면 또 이렇게 좀 내 삶에 너무 안주하다 보니까 그리고 너무 당연시 여기다 보니까 내가 누리는 게 감사하지 않게 될 때가 순간순간 올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마다 이걸 보면서 이 사진을 보면서 그래 내가 이 덕분에 내가 지금 이렇게 누릴 수 있는데 내가 이때 이거 아니었으면 지금 내가 이렇게 살 수 없는데 다시 초심을 갖자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건 거죠. 이 예시를 잘 활용해 주시고요. 다이아님들이 영상을 시청하는 기준에서 그럼 이 풍요로운 삶을 혹은 말씀드린 이 특별한 행운을 언제 잡을 수 있게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이아님들이 영상을 시청하는 기준에서 1년 이내, 3년 이내, 6년 이내, 9년 또는 10년 이내입니다. 갑자기 진짜 억만장자가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넉넉하게 보는 겁니다. 넉넉하게 진짜 나의 풍요로운 삶을 언제 누릴 수 있는지 지금 영상을 시청하는 그 기준에서 1년 이내, 3년 이내, 6년 이내, 9년 또는 10년 이내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먼저 1년 이내. 오, 재밌습니다. 1년 이내에 보시면 누군가가 이렇게 손을 내밀어서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건네려고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거기다가 컵에 물고기가 있어요. 자, 그렇다라는 건 이미 어떠한 것이 담겨진 채로 빈 컵을 주는 게 아니라 담겨진 컵을 이렇게 내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건 이 앞에는 절벽이고 이 절벽 아래는 바다가 있습니다. 이 바다에서는 엄청난 파도가 크게 이렇게 덮치듯이 오고 있거든요. 절벽 위에서 누군가를 바라보듯이 이렇게 주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앞에 누군가가 있을 수 없는데 내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데 존재하는 것마냥 내가 내밀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일단 다이아님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상황을 좀 암시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조만간 누군가 다이아님들에게 어떤 기회를 줄 것인데 그 사람 역시나 완벽하게 뭔가 준비된 건 아닐 수 있다. 다만 그래도 이렇게 절벽 위까지 올라가 본 사람이니 다이아님보다는 경험이 많은 사람일 수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건넨 제안을 받아들여야 된다. 혹은 이 기회를 잡아야 된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제가 느껴지는 예시고요.
두 번째는 이게 미숙하지만 좀 계속 성장해 나가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다이아님들이 누군가에게 용기 내서 제안을 했거나 제시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한 결과가 큰 파도를 일으켜서 되돌아온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중에 하나의 예시를 다이아님들 상황에 맞춰서 앞으로 1년 이내에 일어날 상황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3년 이내. 운둔자 카드가 나오는데요. 참 재밌네. 왜 자꾸 손 내밀고 있는 거야? 같은 방향으로. 이제는 별을 담은, 여기에서는 물고기 담은 컵인데, 여기서는 별을 담은, 네, 호롱불을 건네 들고 있어요.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았던 한쪽 팔에는 나무가 생겼고요. 이 지팡이도 뭔가 나를 계속 지탱해주는 역할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나의 성장을 좀 이야기해주고 있죠. 이미 아무것도 갖지 않은 손에, 허전했던 손에 쥐어져 있으니까요. 그리고 물고기도 잡기 쉽지는 않겠죠. 처음 물고기를 잡는 사람들은, 낚시가 서툰 사람들은 어렵겠지만 이미 낚시해서 잡은 물고기를 잡아서 누군가에게 건네고 있으니, 그래서 말씀드렸죠. 아직 미숙하지만 그래도 이 사람 역시나 그래도 해본 게 있을 거다 했는데, 세상에 너무나 따기 힘든 별을 따서 또 내밀고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여기는 해골이 보이네요. 그렇다라는 건 죽어가던, 혹은 죽어가는 게 나의 심신이 아니라 육신일 수도 있죠. 그리고 정신일 수도 있고요. 죽어가던, 메말라가던 그런 사람에게 희망을 건네는, 그것이 다이아님들 본인일 수도 있겠다라고 좀 보여지네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다이아님과 함께 하게 되면서 같이 가는 걸 의미할 수도 있겠지만, 다이아님이 이런 물질적인 것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항상 늘 남을 위해서 사는 분들일 수도 있겠다. 저는 이렇게도 보이거든요. 계속 내밀어. 뭘 줘. 자꾸 줘. 남들에게 자꾸 줘. 근데 여기서는 큰 파도가 뭔가 금방이라도 덮칠 것처럼 왔지만, 여기서는 암흑 속에서 빛만 좀 발휘를 하면서 뭔가 오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 어린아이에서 3년 이내에 이렇게 할아버지 모습으로 됐다라는 건, 이 사이에 어마어마한 경험과 지혜와 노하우와 이런 중요한 지식들을 쌓아 올린, 그래서 정말 경험이 너무 많다라고 할 수 있는, 내가 그만큼 풍부한 지식 자산을 갖게 된 사람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까지는 너무나 긍정적인 모습이에요. 단순히 물질적인 거는 누리지 못했지만 학식적인 것은 평생 쓸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누리고 가졌다라는 걸 의미하니까 너무나 멋있죠. 근데 안타까운 건 모든 카드가 마찬가지로 좋게만 읽을 수가 없는 게, 지금 어쨌든 내밀고 내민 손들이 나와 있다라는 거, 어쩌면 다이아님들은 우물한 개구리에서 우물한 개구리처럼 색안경을 끼고 보려고 하는 것만 보니까 받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1년 이내의 기회도 놓치고 3년 이내의 기회도 놓칠 수 있음을 좀 경고하는 느낌도 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채찍, 스스로에게 너무나 관대하다 보니까 조금 힘들어 보이는 건 하지 않으려고 하고, 조금 안 맞다 싶으면 이 사람을 만나려 하지 않는다라든지, 종교가 달라서 외면하거나 무시한다라든지, 뭐 학벌이 별로 안 좋아서 이 사람을 내가 뭘 믿고 따라가, 이렇게 진짜 보여지는 것만 보고 함부로 대하거나 놓치거나. 그러니까 사실 기회가 없고 운이 따르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건 너무 당연한 건데, 여전히 그 당연한 걸 깨우치지 않는 이유는 자기 생각만에 갇혀서 살기 때문이에요. 귀인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정말 들어오지 않았을까요? 내가 내친 건 아닌지 생각을 해보셨어야 돼요. 이 사람 조금만 마음에 안 든다고 분명히 귀인인데도 불구하고 내몰아치는 경우가 더 많아요. 내가 그렇게 내 운을 걷어차는 경우가 10 중에 10이 될 정도로 더 많다라는 거. 네, 이 부분 참고하셔서 긍정적인 메시지로 읽어드리기도 했으나, 이렇게 좀 안타까울 수 있는 그런 분들도 분명 이 번호를 같이 동시에 보고 계실 수 있어서, 이때 놓치면 이때라도 들어오니까 이때라도 꼭 잡으시라.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이 기회, 한 번의 기회를 잡아야만
내가 풍요를 누릴 수 있다고 이미 이때 얘기를 했는데 그 리딩이 고스란히 나오고 있죠. 잡아야 한다라고 내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운이 없다라고 하기에는 민망한 수준으로 너무 떡하니 대놓고 먹으라고 줘요. 빈 컵을 주는 것도 아니고 물고기가 들어가 있는 채로 주는데도 안 잡을 가능성, 그 어려운 별을 따다 주는데도 안 잡을 가능성이 다이아님들에게 있다는 거. 내가 주는 사람, 그래서 그 지혜와 그런 누구도 감히 스스로 경험하지 않는 한 모를 수 있는 그런 노하우들, 지식들을 쌓아 올려가는 그런 귀한 분들이 될 수 있는 과정일 수도 있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또 다른 의미로 그렇게 놓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이아님들이 어떤 입장으로 살아가시게 될지 사실 지금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보면 아시겠죠? 이미 이렇게 사람들에게 내가 내밀어주는 삶, 건네는 삶, 지식이든 재능이든 지혜든 재능 기부를 하든 어떤 부분이가 내어주고 알려주고 길을 밝혀주는 그런 사람으로 살고 있다고 한다면 긍정적인 메시지로 분명 들릴 겁니다. 자, 그러면 6년이네. 내가 그래서 좀 이 두 번째가 걱정이 됐잖아요. 기회라는 게 그렇게 다이아처럼 막 번쩍거리는 수준의 귀해 보이는 걸 들어오지 않아요, 원래. 원래 그렇게 들어오지 않아요. 다이아도 우리가 어떻게 발견을 하나요? 진짜 파고, 응? 다 뒤집어, 투성이 뒤집어 쓰고 어렵게 다이아를 구해도 그 다이아 역시 또 갈고 닦고 만들어서, 가치 있게끔 만드는 거잖아요. 그걸 내밀 수 있는 거잖아요. 그 과정이 있는 건데 꼭 다이아 그렇게 비싸고 귀한 보물지도도 예를 들어서 그 떡하니 눈앞에 이렇게 있으면 누구나 다 그냥 가져가지. 누가 이거를 가만히 두겠습니까? 다이아님들.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상식적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서도 기회는 이렇게 좋아 보이게 들어오길 바라고 귀인이라고 하면 뭔가 번지르하게 엄청 돈 많은 사람이 와가지고 무슨 진짜 장인이 나를 갖다가 다 그냥 편안하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이끌어 줄 것처럼 너무 이기적인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또 잔소리라고 뭘 할 수 있겠지만 어쩌겠어요. 리딩이 이렇게 나온 걸. 내밀어도 잡지 않고 내가 나를 가스라이팅해서 내가 나를 나아가지 못하게 한다라고 이 모습이 계속 나옵니다. 자, 그러면 9년 또는 10년 차 볼게요. 다행이네요. 다행히 10년 차, 9년 또는 10년 차에는 성공을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내어주기만 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긍정적인 흐름이 분명하게 결과적으로 있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지만 만약에 내어줘도 계속 내가 나를 나아가지 못하게 가스라이팅 한다면 여전히 나는 저 뒤에서 부러운 눈으로 누군가를 시기 질투만 하면서 살아가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짜 다이아님들에게 달려있는 부분이기는 해요. 그리고 내가 내어주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 시기에는 조금 막힐 수 있다. 다만 막힐 수 있어도 그때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한 덕분에 잘 해결해 나가고 잘 버텨낸 덕분에 이렇게 승리를 거머쥐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웬만한 승리를 거두어야 하는 게 아니라 엄청난 승리를 거두어야 저 뒤에서 보이듯이 많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찬사를 받고 응원을 받고 사랑과 존중, 존경 모든 것을 받게 되는 그럴 만한 풍요로운 삶을 이때 누릴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실 분들, 그리고 어차피 이미 내어주고 살아가고 계실 분들은 어차피 성공을 하실 거지만 또 이때도 힘든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아직까지 그냥 기분 나빠요, 인정 못하겠어요 하는 분들도 그래도 이 끝까지 리딩을 듣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내가 개선을 하면 이렇게 성공적인 삶을 좀 더 힘들지 않게 받아갈 수 있을지 행동 방향의 조언 메시지, 주의 메시지, 행운의 메시지 보면서 마무리할게요. 자, 먼저 어떻게 해야 만약에 다이아님들이 이렇게 내어주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때 잠깐 침체기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 침체기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 미리 좀 써두고 그때를 대비해서 계획해 두신다라고 생각하고 들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인정은 못하겠으나 사실 기분이 나쁘기는 하지만 맞아요. 저 이렇게 뭔가를 막 이렇게 사람들의 기회를 선뜻선뜻 받거나 그러진 못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필요한 조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걸로 담아가실 분들과 미리 써두고 이때를 대비해서 계획을 해두실 분들에 한해서 이렇게 맞춰서 자신에게 상황에 맞게끔 들어주세요. 행동 방향. 재밌습니다. 이 12번은 원래 거꾸로 매달린 사람을 상징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인삼, 아주 귀한 인삼, 그리고 어떤 자연의 그 색을 담은 차, 티, 그리고 향초, 여기는 또 재미나게 룬스톤이 있어요. 룬스톤, 고대 룬스톤. 자, 그렇다란 건 이거는 원시적인 걸 상징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전부 다 자연에서 얻은 거고 고대적인 것에서 얻어진 거고. 사실 이 룬스톤 문자도 대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문자, 그림을 새기는 게 이제 문자로 형성이 된 거거든요. 그림으로 먼저 시작된 건 거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다이아님들이 해야 할 방향은 재미나게 1번은 너무 원시적인 게 문제였다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가장 원시적인 거, 그러니까 아주 오래도록 지켜왔던 방식, 오래전부터 전해져 왔던 방식, 혹은 기초나 기본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기초를 가장 탄탄하게 다져라. 기본기를 더 열심히 연습하거나 그것을 더 키워라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정말 오래도록 계속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기초랑 기본기를 가장 재미없어 하고, 왜냐면 재미없는 것 같거든요. 익힌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 부분을 걸러 대충 듣고 빠르게 듣고 넘겨버리거나 연습을 안 하거나 해요. 기본기도 다져지지 않아 놓고 시시해, 재미없어 이래갖고 다음 단계 빨리빨리 이러다 보면 다들 하는 말이 어려워. 조금 넘어가면 어려워. 앞에 부분 쉽다고 투덜대 놓고 그래서 무시해 놓고 뒤에 조금 단계 넘어가면 어렵다고요. 저한테 타로 배우는 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 꽤 많으시죠. 앞에 이제 다 외웠다 생각하고 다시 복습을 안 해요. 복습 하나도 안 해놓고 띵 물어보면 아무 말도 못해. 아주 기본기조차 질문을 던지면 뭐더라? 알았는데 갑자기 생각 안 나네. 물어봐서 생각이 안 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죠? 물어보면 팍 나와야 그게 기본기가 탄탄한 건데 원래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당황해서 안 나오는 거야. 이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황할 때마다 몰라요 답하게 되는 거랑 똑같은데 당황을 안 해야 기본기가 탄탄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다이아님들은 이 기본기가 탄탄해야 된다. 기초를 제일 중요시 여겨야 된다. 그러니까 가장 원초적인 것, 원조적인 것, 원조적인 것,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 그 부분을 참고하라. 이렇게도 볼 수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오래도록 이어온 전통을 중요시하라. 혹은 그런 관습을 따르라. 이렇게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 예시를 자신의 상황에 맞춰서 응용하시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몸이 아픈 사람이라고 한다면, 말씀드렸죠. 지금 현대식이 나에게 맞는 게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전통적으로 이어왔던 그 방식이 나의 그런 병에 맞을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자신의 상황에 맞게 응용을 하시라는 겁니다. 네, 이 부분 꼭 참고해 주시고요. 하지 말아야 할 것. 네, 재밌네요. 6번 나무 카드가 9년 또는 10년 차의 모습인데 하지 말아야 할 것에서 9년 또는 10년에 나올 이 카드가 동일하게 6번 나무 카드로 나왔어요. 6번 나무 카드 전부 다 축하를 주고받고 막 이런 모습인데 좀 이게 재미난 게 여기도 향초가 있었는데 여기도 향초가 있죠. 재미나게 이 향초는 그냥 있는 그대로인데 여기는 뭐가 담겨져 있어요. 자, 이것만 똑같이 너무 똑같은 초가 여기 그려져 있으니까 이것만 하나 가지고도 예시를 들어볼게요. 굳이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이렇게 그냥 불 지피면 되는데 너무 막 화려하게 굳이 좋아 보이게 굳이 애써서 꾸면서 뭔가를 하는 거, 오버하는 거, 과한 액션을 두는 거, 과하게 과포장하는 거, 그런 느낌 있죠. 얼마 전에 얼마 전이래. 어제 제 소울메이트랑 이제 밥을 먹는데
김을 딱 까서 보는데 이거 너무 과대 포장 아니에요? 찔끔 들어가 있는데 포장지가 너무 큰 느낌? 그러니까 과대 포장하는 그런 것들을 하지 마라. 과시하려고 하지 말아도 되겠죠. 중요한 건 6번 나무카드를 너무 있는 그대로를 막 보여주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좀 자만하는 것도 주의를 해야겠죠. 자만하지 마라. 의시되지 마라. 과하게 보여주려고 하지 마라. 과하게 의욕 부리지 마라. 이렇게도 될 수가 있겠죠. 딱 진짜 필요한 재료만 있으면 되는데 굳이 필요하지도 않은 꽃잎 사다가 테이블에 뭘 해서 뭘 꾸미고 이상한 앰플 같은 거 갖다 놓고 막 지나치게 그냥 심플하게 있는 것만 혹은 필요한 것만 과유불급이 지금 다이아님들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내가 내어줘도 못 받는 경우라고 한다면 부러워할 거라고만 했잖아요. 그러면 이럴 수 있어요. 진짜 진정 배울 수 있는 사람, 이런 은둔자 같은 이런 사람을 보면서 따르고 이 사람한테 뭔가를 더 얻으려고 해야 되는데 남들이 봤을 때 성공했을 것 같고 멋있어 보이고 과하게 뭔가 준비 짜자자자자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만 보고 한호하거나 부러워하지 마라. 이렇게도 될 수 있죠. 실제로 그런 게 있어요. 진짜 위대한 그런 분들은 굳이 자기 자신을 막 꾸며가지고 주변에 다 널리 퍼뜨리고 다니지 않아요. 맛집도 어떤가요? 진짜 찐 맛집들은요. 진짜 찐 맛집들을 아는 사람들만 거의 가잖아요. 구석태기에 조금 허름하게 있어도 정말 이렇게 이 맛의 음식에 진심인 분들은 누가 소문내주지 않아도 알아서 소문내주니까 항상 문전성시를 이룹니다. 근데 분명 막그 오만 갖가지 다 쓰는 것처럼 유명한 그런 것처럼 보이면서 사람들에게 막 나는 최대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 막 뭔가 갖고 온 것처럼 막 사람들한테 이런 홍보도 엄청 많이 하고 그런데 사실 막상 딱 가보면 맛도 밍밍하거나 맛이 없거나 그런 경우도 있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막 화려해 보이고 꾸미고 멋있어 보이는 것만 쫓지 마라.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을 쫓으라.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화려한 게 아니라 더 가치 있는 걸 쫓으시는 게 또 맞는 이런 조언이 되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마지막 행운의 메시지. 호호호, 거봐요. 이 새끼줄과 엽전이라는 것은 계속 그것을 엮고 깨고 점차 조금씩 늘려나가다 보면 어느새 이렇게 곡식이 쌓일 것이다. 그러니까 이 작은 돈도 무시하지 말라는 거야. 내 손 안에 쥐어진 이 작은 돈도 너무 이거를 하찮게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야. 누군가는 이 엽전 하나도 받지 못할 수 있는데 나는 이 엽전을 받는 것 자체를 무시하고 에이 애게 이거 꼴랑 이거 이렇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도 이 부분도 참고하시고요. 다이아님들이 일단 이게 행운의 메시지로 나왔으니까 그렇게 조금씩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아주 사소하게나마 나를 위한 거라는 걸 이해하고 감사히 여기며 계속해서 더 많은 것들이 채워져 나갈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다이아님들 저 일본에서는 박수치고 웃다가 지금 왔거든요. 일본에서는. 1번 리딩에서 막 환호하고 박수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잔소리를 하게 됩니다. 제가 분명 일본에서도 저는 이런 리딩만 하고 싶어요 했는데 결국 이런 리딩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좋아서 이렇게 리딩하는 게 아니라 저는 사실대로 읽는 사람이에요. 분명 이게 다이아님들에게 필요하게 잘 들어가신 분들도 있을 거고 여전히 그냥 딱 별로다, 기분 나쁘다 하고 안 좋게만 받아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부디 행운의 주인이 될 수 있어요. 아마 그런 쪼꼬카드 자주 뽑으신 분들이 또 이 번호를 좀 뽑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쪼꼬카드를 늘 뽑아서 잔소리 늘 듣던 분들이 또 뽑았을 가능성이 있는데 중요한 건 행운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는 거. 내가 어떤 관점으로 듣고 보냐에 따라 달려있다라는 거. 원초적인 거, 더 중요한 거, 더 소소한 거, 더 기본 개념에 충실한 그런 부분에 좀 더 힘을 싣고 그걸 보려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2번 깨달음을 상징하는 카드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깨달음을 얻어야 된다. 여기서 깨우침을 얻어야 된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보여지는 화려함에 속지 마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타로 교육 원장 손여진이었습니다. 복사로는 구독과 좋아요 땡스로 부탁드릴게요.
3번을 뽑으신 다이아님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다이아님들은 여우 카드를 뽑아주셔서 다이아님들이 풍요로운 삶을 살고자 한다면 실속을 알아서 좀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내 실속은 내가 챙겨야만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더 자세하게 다이아님들이 누릴 풍요, 어떤 풍요인지 볼게요. 여우가 나오더니 곰으로 나오네요. 내가 여우처럼 살아야 곰이 될 수 있다. 이 곰은 힘을 상징하고 권력을 상징하고 아버지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곧 책임감 있는 사람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즉 내가 어릴 때는 혹은 내가 젊을 때는 좀 약삭 빠르게 얌체처럼 살 필요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전히 그렇게 살지 못하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조금은 나의 그런 실속을 챙기면서 얌체처럼 살아도 괜찮아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이가 어리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 또한 똑같은 예시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어느 나이대에 속하시던 내가 좀 남들이 봤을 때 얌체처럼 보이더라도 나중에 내가 더 많은 걸 누리고 나서 또 나누면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좀 다이아님들이 실속을 챙기셔야 한다. 그래야 내가 이렇게 좀 크게 누릴 수 있다. 큰 권력을 얻을 수 있다. 뭔가 나의 무대를 딱 장식해서 살 수 있을 만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도 보여지는데, 만약에 다이아님들이 나의 실속을 그래도 좀 야금야금 잘 챙기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좀 얌체 같다는 소리를 이미 들으셨던 분들이라고 한다면 조만간 곧 이렇게 큰 힘이나 권력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도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이미 살아왔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살아온 덕분이에요. 잘 될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사셔야 돼요. 이렇게 리딩을 하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이아님들이 영상을 시청하는 기준에서 언제 이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건지 보도록 할게요. 다이아님들이 영상을 시청하는 기준에서 1년 이내, 3년 이내, 6년 이내, 9년 또는 10년 이내입니다. 지금 당장 갑자기 하루아침에 억만장자가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풍요로운 삶이라는 주제에 맞춰서 짧게 3개월, 6개월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넉넉하게 지금 시점, 보시는 시점에서 1년 이내, 3년 이내, 6년 이내, 9년 또는 10년 이내라는 걸 참고해서 들어주시고요. 1년 이내. 1년 이내에도 사실, 그래도 내 그릇 내가 잘 챙기며 산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미 좀 내 그릇을 내가 실속 있게끔 내 실속을 챙기신 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내 실속을 그래도 야금야금 잘 챙기신 분들은 1년 안에도 그래도 내 주머니는 채운다. 내 주머니만큼은 내가 챙기고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이아님들이 저는 이렇게 못 살고 있어야 한다면 지금부터서라도 그렇게 해야 1년 이내라도 나의 주머니를 채울 수 있게 된다. 나의 배를 채울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3년 이내. 재밌네요. 9번에 9번 카드가 연이어 나왔는데 재미나게 이 9번의 컵은 진짜 그 나의 자존감에 심취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9번의 은둔자는 자신의 지식이나 지혜에 좀 심취한 사람이거든요. 좀 심취해 있는 방향이 좀 다르죠. 그래서 어쩌면 1년 이내에 다이아님들이 어떤 걸 누리고 보면 더 중요한 깨달음을 찾아가게 되는 시기가 1년 이후에 들어와 있다. 그래서 2, 3년 차에는 다이아님들이 보다 더 중요한 것들을 찾아 나서거나 그 깨우침을 따라서 내 삶에 변화를 주거나 그럴 것 같습니다. 자, 그럼 6년 이내 볼게요. 오, 재밌네요. 저는 이 운명의 수레바퀴가 품고 있는 이 수레가 이 둥근 바퀴, 원형으로 그려져 있는, 저는 이게 때로는 또 이 지표를 상징하는 나침판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지표를 상징하는 이 나침판을 내 품에 안고 있는데 저는 이게 뭔가 물질적인 풍요를 의미하는 것 같기도 해요. 지금 재미나게 이때와 이때 동일하게 머리까지 이렇게 딱 씌운 어떠한 사제의 복장을 입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뭔가 나를 감추는 듯한 모습으로 나와요. 점점 이 물질적인 것에 오히려 회의감을 느끼는 경우가 될 수도 있고, 완전히 반대로
나의 철학을 쫓다 보니 결국 철학보단 내가 돈이 좋더라.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어떤 흐름으로 앞으로 이렇게 열릴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리딩이 지금 나오는 거지. 지금 여태까지 경험한 걸 제가 풀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이걸 계속 오해하셔서 저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왔고요. 전 그렇게 이렇게 안 했는데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걸 지금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후에 3년 이후고 6년 이후인데 지금부터서 다이아님들이 안다고 말씀을 하시면 이런 리딩을 들으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댓글을 보면 꼭 그렇게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미래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내가 어떤 부분으로 깨우쳤는지는 알 수는 없으나 중요한 건 2, 3년 차에 어떤 깨우침을 쫓는 모습으로 다이아님들이 나와서 이게 다이아님들 모습일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해서 읽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때 누군가가 손을 내미는 거라고 가정을 한다고 한다면 그 덕분에 내 인생이 달라진다라는 개념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라는 건 내가 내 실속만 챙기고 살다가 우연히 정말 권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배울 점 많은 사람, 듬직한 사람 등 그 사람을 이 시기에 만난 덕분에 내 인생이 이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한다. 확 변하기 시작한다. 이런 메시지가 될 수 있다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내 상황에 맞춰서 응용하시되 자, 9년, 10년 차 어떨지 좋습니다. 네. 이 3번 컵 카드는 축하의 키워드가 있어요. 그래서 모두가 축하를 해준다라는 개념이 될 수 있고요. 축하해줄 수 있는 사람들과 계속 축하받을 일을 만들어 나간다. 각자 이렇게 빛을 품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라는 건 영광된 삶을 같이 누리며 살게 된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혹은 내가 나누고 싶은 사람과 함께 나누며 살아간다. 함께 깨우치고 함께 영광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이 그림에서 잘 보이진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에너지가 이 세 사람을 이렇게 딱 품어주고 있거든요. 감돌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아래는 꽃밭이에요. 그러니까 이 꽃밭에서 같이 행복한 이 향기로운 삶을 함께 누릴 사람들이 있게 된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성의 키워드만 있는 게 아닌데 잘못 읽는 분들이 무조건 3번 컵 카드는 여자들과 일어나는 일로 잘못 읽으시더라고요. 타로 배우신 분들 중에서도 이거는 여성의 키워드가 중점이 아니라 축하라는 키워드가 중점이라는 점 반드시 참고해서 이 리딩을 참고해 주시면 되는데요. 중요한 건 축하받는 삶이 이때부터 시작된다라고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여기 뒤에는 북두칠성이 있습니다. 어떠한 길을 알려주는 이런 위대한 사람을 만난 덕분에 다이아님들 인생이 이때부터 변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때부터 축하받을 일이 많아짐과 더불어 나와 함께 영광된 삶을 누리게 되고 그래서 다이아님들은 어쩌면 이 이후부터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 걱정할 일이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때부터서 진짜 확실히 어떠한 틀이 확 변할 거야. 운명의 틀이 바뀐다라는 뜻을 담고 있기도 하고요. 사실 이 X로 되어 있는 이 표시가 이 룬스톤으로 설명을 한다면 계보를 의미하는 건데 계보는 신의 축복이자 신의 선물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신이 내린 선물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이후부터서 이렇게 축복받는 삶을 산다. 이런 개념으로도 이 리딩을 읽어볼 수가 있어서 그래서 어쩌면 이때 말씀드린 이 위대한 사람이 이때 들어오는 걸 수도 있어요. 1년이 아니라 1년이 지난 2, 3년 차에 혹은 말씀드린 것처럼 내 스스로 그런 좀 더 나은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 나가서 그러면서 내가 사람들을 이끌어주는 존재가 돼서 또 그렇게 축복받는 삶을 산다. 오로지 나만을 위한 삶을 살다가 모두를 위한 삶을 살게 된다. 그러면서 내가 더 행복해진다. 이런 개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만나거나 내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스스로 길을 열거나 중요한 건 아주 긍정적인 메시지가 다이아님들은 이후부터 계속 ing로 이어질 거라는 거. 네, 계속. 이후가 더 기대되는 사람들이네요. 자, 그러면 지금 내가 실속을 잘 챙기고 있는 덕분이건 아직 챙기지 못했지만 올해부터서 내 실속을 챙기려고 노력한 덕분이건 어쨌든 잘 되긴 할 건데 지금 꼭 필요한 나의 행동적인 부분의 조언 내용과 주의 내용 그리고 행운의 메시지 보면서 마무리할게요. 자, 먼저 행동해야 할 조언.
음, 자, 다이아님들 같은 경우에는, 좀 머리부터 식혀 이 메시지가 들리네요. 머릿속을 좀 비우고, 머리 좀 식히고, 좀 명쾌하고 명료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내 머릿속을 파헤쳐 보되, 이 파헤치기 전에 먼저 깨끗하게 좀 먼저 비워. 바람이 솔솔 불게끔 뭔가 박하사탕 하나 탁 먹은 것처럼 목이 상쾌하게 착 이런 느낌이 날게끔 머릿속도 좀 그렇게 시원하게 바람 세게 해줘. 공기를 좀 세게 해줘. 너무 답답하게 머릿속이 꽉 막혀 있고 너무 뭔가를 다 불필요한 생각들로 꽉 채워져 있어. 그러다 보니까 머릿속에 환기가 안 돼서 더 명료하고 명쾌한 답들을 찾아 나가지 못하고 있으니, 그러니 머릿속을 비워. 머릿속을 정리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 만약에 다이아님들이 진짜 내 실속을 못 챙기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아닌 건 아니다 라고 명확하고 명료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해. 때로는 좀 가벼워질 필요도 있어. 너무 무게감 있게 행동할 필요는 없으니 조금은 냉정하고 냉철한 태도로 이렇게 좀 가볍게 그렇게 해보기도 해야 해. 이렇게도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역시 자신에 맞는 해석만 가져가시면 되고요. 하지 말아야 할 것. 재밌네요. 9번 컵 카드가 여기 1년 이내 모습인데 9번 컵 카드가 주의 메시지로 나왔어요. 자, 그렇다라는 건 너무 내 것만, 내 사람들만, 내가 아는 사람들만, 내가 닮고 싶은 것만 그렇게 해선 안 된다. 내가 아는 것만, 내가 자신 있는 것만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자, 2번 칼 카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건 거부를 의미하는데 9번 컵 카드는 내가 자신 있는 것만 하는 걸 의미하기도 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나왔으니까 내가 어느 정도 좀 거부하고 있는 것을 받아들일 필요도 있다라는 건 거죠. 그걸 내 머릿속으로 집어넣을 필요도 있는데, 내가 알고 내가 자신 있는 거, 내가 좀 편하게 느끼는 거, 그것만 자꾸 하려고 하니까 사실상 그 이상 성장이 안 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장과 관련해서는 이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고요. 행동이나 성격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9번 컵 카드는 너무 나를 좀 애지중지하는 게 있어요. 지나치게 나를 사랑하다 보니까 나르시시즘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나를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것도 좋지만 그게 결국 이게 지나치다 보면 나만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너무 자기애가 강한 것도 좀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나왔으니 좀 다이아님들이 비울 건 비우고, 그리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냉철하게 no, yes, 어떤 답이 지금 필요한지를 명확하게 판단해서 또 말하기도 하고, 그리고 새로운 걸 내가 받아들여야 이게 또 오히려 머리에 순환이 들어올 건데, 여기서 멈춰 있는 걸 의미하잖아요. 보면은 옷도 여기다가 걸어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모습, 하나의 옷으로 계속 주구장창 이대로만 가는 건 안 좋다. 이렇게도 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순간 여기서 또 어떤 게 읽히냐면요. 만약에 다이아님들이 좀 보여져야 하는 직업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보여져야 하는 직업일 경우에 너무 예뻐 보이려고만 애쓰고 있는 건 아닌지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보여지는 직업들 중에서도 다양하게 저한테 상담을 받으시는 분들은 자기 외모를 엄청 장점으로 막 쓰시는 분들, 나 이렇게 예쁜데, 이렇게나 예쁜데 왜 저는 계속 스카웃이 안 될까요? 왜 자꾸 저한테 작품이 안 들어올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상당히 꽤 많으신데요. 그게 예뻐 보이는 게 장점일 수 있지만 예쁜 것이 가장 특출난 특기가 될 수는 없어요. 외모가 그렇게 특출나지 않아도 매력과 장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재능, 장기를 의미하죠. 그 장기가 있어야 되는데 다이아님들은 너무 보여지는 외모 쪽에만 치우쳐서 그걸로만 밀고 나가려고 하고 있진 않은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슬픈 표정을 지어야 되는데 콧물 흘릴까 봐 걱정돼서 인공 눈물 넣고 그냥 우는 척하는 수준의 그런 이쁜 모습만 보이려고 한다라든지, 이걸 예시로 드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너무 지나치게 미에만 치우쳐 있진 않은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미를 쫓지 마.
아름다운 것만 쫓지만, 예뻐 보이려고만 하지만, 잘생겨 보이려고만 하지만, 이런 등의 메시지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약간 이 부분은 또 2번 리딩이랑도 살짝 비슷해서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2번, 3번 같이 들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오늘은 하나만 들어보시는 게 좋다라고 했지만 그래도 혹시나 좀 추가적인 해석이 필요하다 싶으면 참고해 주시고요. 행운의 메시지. 와, 웬일입니까? 동아줄. 와, 이렇게 가려진 이 보름달이 구름이 지나가면서 이 가려진 보름달이 슬 드러나기 시작하고 동아줄. 말 그대로 하늘이 다이아님을 도울 거야. 제가 봤을 때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해주는 것 같아요. 힘 있는, 권력 있는, 책임감 있는, 능력 있는 이런 사람을 확실하게 만나게 되실 것 같고 그 사람 덕분에 내 인생이 다르게 펼쳐지기 시작할 거다. 그러니 그때 다이아님들을 좀 다름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 그때 머리를 좀 명쾌하게 비워야 하고 그때 너무 내가 지나치게 예뻐 보이고 잘생겨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등등 그런 외적인 것에 치우치거나 그런 부분을 어필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겠죠. 네. 부디 다이아님들 자신의 실속을 적절하게 적당하게 채우시고요. 적당한 건 뭐든 좋습니다. 지나쳐서 문제가 되는 거지 네, 지나치지 않게끔 잘 실속을 챙겨 가시면서 이렇게 귀한 사람 만났을 때도 네,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가져주시고요. 하늘이 보내주신 이 동아줄 반드시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동아줄 사실 이 카드보다 뭐 더 좋은 게 있을까요? 이 더 좋은 행운이 있을까요? 하늘이 돕는다는데 하늘이 돕기 위해서 이런 사람을 보내준다라고 하시고 그 사람이 정확하게 1년이 지난 2, 3년 차에 들어온다고 하니까요. 앞으로도 올라올 리딩들을 잘 참고하시다 보면은 이 사람을 언제쯤 만날 수 있게 될지 알게 되지 않을까요? 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타로 교육 원장 손여진이었습니다. 북초로는 구독과 좋아요, 땡스로 부탁드릴게요. 사 번을 뽑으신 다이아님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이 강아지의 그림의 카드는 의리를 상징하고 충심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 정말 충실하게 임한 덕분에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된다 라든지 아니면 정말 믿을 만한 사람 덕분에 내가 풍요를 누린다라든지 혹은 내가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을 꿋꿋하게 지켜나간 덕분에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된다라든지 혹은 나를 믿어주는 사람들 덕분에 나를 위해서 정말 충성심을 바치는 사람들이 있었던 덕분에 혹은 내가 그렇게 했던 덕분에 등등 그 덕분에 풍요를 누릴 수 있게 된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요. 내 가족 중에 그러한 배우자나 자식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덕분이 될 수도 있기는 하겠죠. 어떤 부분에서건 이런 충성심 그리고 충실함 그리고 믿음 이 세 가지 키워드에 맞춰서 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좀 더 자세하게 어떤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될지 볼게요. 오, 재밌네요. 여기도 10번을 의미하고 여기도 10번을 의미하는데 여기서는 10번 컵을 의미한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10번을 10번 칼카드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끝냄을 의미하거든요. 끝내려고 했는데 그 끝내려는 순간에 오히려 어떤 희망을 찾게 된다. 이런 메시지가 보이고 내가 포기하려던 순간에 희망을 누가 갖게 해준다 라든지 그래서 그걸 믿고 따라간 덕분에 끝내려고 했으나 포기하려고 했으나 그 순간 이 날카로운 낫에서 오히려 빛이 반사되면서 내 심장을 비추고 있어요. 오히려 어떠한 정말 날카로운 그 한마디가 나를 다시 살게 한다. 뭐 이렇게도 볼 수는 있겠죠. 어떤 부분에서건 끝내려고 했을 때 끝내려다가 뭔가 포기 직전에 그때 내가 결심을 해서 더 잘 된다. 이렇게도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 문을 지금 지나려고 하는 직전이거든요. 그렇다라는 건 좀 어떻게 보면 다이아님들은 구사일생 하게 되는 그런 개념이 좀 큰 것 같아요. 다이아님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제 큰일 날 뻔한, 혹은 내가 진짜 망하기 직전, 혹은 망할 뻔한, 혹은 정말 뭔가 잘 안 될 것 같았던 그런 순간에 잘 되는 개념도 되기는 하겠지만, 이 문을 넘어가기 전의 모습으로 나왔다라는 건 그럴 만큼 내가 실수를 저지르거나, 예를 들어서 이 실수라는 건 보이스피싱에 넘어가는 것도 당연히 해당하겠죠. 그러니까 내가 자칫 이 문을 넘어가면 잘못되는데, 넘어가기 직전에 누군가의 조언 덕분에 날카로운 칼로 나왔고 말이 될 수도 있고요. 누군가가 먼저 딱 막아서게 되는 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그때 내가 넘어가지 않은 덕분에 계속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개념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방향이건 내가 포기하려던 순간에 그렇게 되건, 어떤 방향이건 중요한 건 그 아픔을 겪은 후에 행복을 누릴 수 있다, 풍요를 누릴 수 있다, 이런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예시로 들 수 있는 건 10번 낫은 어쨌든 끝내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렇다라는 건 내가 불필요한 걸 끝내야 비로소 내가 정말 중요한 걸 얻을 수 있다, 이런 개념일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다이아님들 상황에 맞춰서 응용을 해서 참고해 주시면 되는데요. 자, 그러면 언제 다이아님들이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지 볼게요. 자, 다이아님들이 영상을 시청하는 기준에서 1년 이내, 3년 이내, 6년 이내, 9년 또는 10년 이내입니다. 하루아침에 갑자기 억만장자가 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제 자체가 풍요로운 삶을 언제 살게 되느냐, 이거라서 좀 넉넉하게 1년 이내, 3년 이내, 6년 이내, 10년에서 9년, 9년에서 10년 이 사이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먼저 1년 이내. 어머, 웬일이야? 웬일이야? 웬일이에요? 자, 왕의 동전의 카드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예시를 들었던 것 중에 두 번째 예시가 위험할 뻔한 그 상황에서 구사일생으로 그 넘어가지 않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분들에 한해서는 이미 내가 좀 누리고 있다, 어느 정도 풍요를 누리고 있으니 이 시기를 조심하기만 하면 문제없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지금 어느 정도 풍요를 누리고 계신 분들이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이렇게 혹시라도 뭔가 넘어갈 쯤에 누군가가 확실하게 그건 아니야 라고 선 그어서 알려주는 계기가 생기면 그걸 듣고 그래, 그럼 이거는 안 해야겠다 해야 이렇게 풍요를 계속 지켜나갈 수 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지켜나가는 거, 그 개념 이해하시면 되고요. 저는 지금 잘 살고 있지 않은데요? 라고 하신다면 첫 번째 예시가 될 수도 있고 세 번째 예시가 될 수도 있고, 중요한 건 끝내든 아니면 어떠한 결심을 다시 하든, 끝내거나 결심을 다시 하거나 둘 중에 그 방향으로 했을 때 자신에게 맞는 게 있겠죠. 다이아님 상황은 다이아님이 아시지 저는 모르니까요. 그래서 누군가는 끝내야 하는 게 있을 수 있고 누군가는 다시 결심해야 될 게 있는데, 그렇게 해야만 내가 풍요로운 삶을 1년 안에도 누릴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갑자기 떡상하게 된다라는 게 다이아님들에게는 해당할 수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네, 이런 부분 참고해서 내 상황에 맞춰서 이해하시면 되고요. 3년 이내 볼게요. 와, 미쳤나봐요. 자, 1번이 진짜 너무 좋게 나왔는데, 야, 간만에 또 4번이, 좋게 나옵니다. 더 큰 미래, 더 먼 미래, 더 확장해 나가는 미래를 내가 키워나간다, 그려나간다, 내가 머릿속으로 그린 그대로 내 인생의 현실로 나타나게 된다. 내 다리에, 내 발에 날개가 달렸어요. 내가 가는 곳곳마다 행운이 따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의 풍요로운 삶을 내 머릿속에서 그린 그대로 진짜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느낄 수 있을 만큼 확실하게 드러나게 된다. 그래서 이때 내가 어느 정도 누리고 있는 게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이상으로, 내가 상상한 그 이상으로, 혹은 내가 상상했던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벌써 이때에도 들어와 있다. 그래서 만약에 정말 힘든 삶을 살았지만 내가 다시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살아가다 보니 이렇게 되는 것도 당연히 해당을 하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예시를 여기에 잘 접목을 시킨다면 이 리딩이 앞으로 좀 더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6년 이내.
또 변화를 주네요. 6년 이내에는 정말 필요한 것만 가지고 어떤 변화를 시도한다. 이동을 한다. 내가 살던 곳에서 멀어지는 분들도 있어서 어떤 분들은 해외에서 살다가 국내로 들어올 수도 있고 국내에서 살다가 반대로 해외로 나가는 분들도 있고 혹은 내가 평상시 늘 살던 동네만 사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뭐 이제 진짜 어떤 분들은 얼마 멀지도 않은 곳으로만 이사 가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동네가 멀어도 그 지역을 벗어나지 않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에 한해서는 멀리 가게 된다라는 게 다른 지역까지 가게 된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꼭 해외만 나오면 또 해외 나오네. 여러 가지 예시를 자신에 맞는 걸로만 담아가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해외 또 나왔다고 해서 해외만이 아닙니다. 해외 플러스 먼 거리를 상징하기 때문에 덤으로 같이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어쨌든 계속해서 변화를 주는데 바다를 건너고 있는 만큼 좀 먼 장거리로 어떤 변화를 추구해 나갈 거고 그때 가지고 가는 이 짐은 칼 6개밖에 없어요. 그렇다라는 거 정말 중요한 것만 가져가게 되는 정말 중요한 것만 얻어가게 되는 이런 개념도 될 수는 있습니다. 스스로 변화를 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9년에서 또는 10년 사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는 개념이 있네요. 어쩌면 다이아님들은 이렇게 원점으로 돌아가야만 더 많은 걸 누릴 수 있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어떠한 걸 어느 정도 누리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다시금 초심을 되찾아야 다시 이때로 좀 돌아가는 느낌이거든요. 원상복귀 되려면 이런 변화의 그런 경험이 필요하다 이렇게도 좀 보여지긴 하는데 좀 제가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은 뭐냐면 모든 카드의 모습이 혼자 있습니다. 홀로 그려진 모습만 나와 있어서 다이아님들은 조언과 주의를 필히 참고하셔야 앞으로 일어날 일을 잘 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지금 뽑아드릴 이 카드를 더 중점으로 들어주세요. 사실 이게 누구에게나 더 중요하거든요. 모든 번호 뽑으시는 분들에게 조언과 주의가 중요한데 이거는 걸러듣고 잘 된다네, 나 행복하다네, 끝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유념해서 들어주세요. 여기서 제가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이렇게 칼을 들고 있지만 뒤를 보고 있죠. 뒤를 본다라는 건 후회와 미련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다시 초심을 되찾아야 할 계기가 필요하고 그 계기가 있어야만 누리게 된다. 다시 이때로 돌아간다. 이런 개념이 될 수도 있어요. 왕의 펜타클, 동전의 왕으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게 원점으로 돌아가려면 그 계기가 필요하다라는 게 될 수도 있지만 그리고 이거를 또 다르게 읽어보자면 나의 발자취를 확인하는 걸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잘 가고 있나? 내 발자취를 잘 남기고 있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라는 건 내가 살아온 것에 대해 후회가 없음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 극과 극으로 읽을 수 있기는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이아님들이 오히려 비우는 삶, 정말 중요한 것만 가져가는 삶을 살면서 이게 나왔을 수도 있어요. 10번. 더 중요한 거. 그런 느낌? 진짜 죽을 고비를 넘겨봐야 삶이 소중한 걸 안다고 그런 의미랑 비슷한 것 같아요. 뭔가 잃어봐야 더 소중한 걸 알고 뭔가 내가 아파봐야 더 강해지고 내가 어떠한 곳에서 넘어져봐야 일어서는 법을 아듯이 그런 계기가 다이아님들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리딩이기도 합니다. 흐름 자체가. 자, 그러면 먼저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9번 컵 카드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로는 다이아님들이 좀 가꿀 필요가 있다라고 해요. 어떤 부분에서건 가꾸어라, 향기를 품어라. 실제로 사실 살이 많이 찌면요. 좀 냄새가 많이 나죠. 어쩔 수 없습니다. 내 이 육체에 불순한 것들이 많이 쌓이면 몸에서도 냄새를 풍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뚱뚱한 분들은 또 자기한테 냄새가 나는지 모르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또 거슬리고 좀 긁혔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그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몸을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를 가꾸라. 내가 향기를 품도록 하라. 그래서 좀 건강한 아름다움을 추구하실 필요가 분명하게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물카드로 나왔기 때문에 잘 씻으라.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손도 잘 씻어야 하고요. 얼굴 세수도 잘 하셔야 됩니다. 얼굴과 나의 손은 특히나 새로운 사람을 맞이하기 위한 첫 번째 수단이기도 합니다. 손도 악수를 해서 첫 사람을 마주하죠. 얼굴로도 첫 사람을 마주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과 손은 늘 깨끗해야 됩니다. 근데 얼굴과 손만 깨끗해야 될까요? 네, 몸이 다 깨끗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빨래를 하고 건조시키려고 이렇게 좀 걸어놓은 것도 있어요. 혹시나 세탁을 하고 세탁한 후에 꿉꿉한 냄새가 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옷에서. 그러니까 빨고 나서 너무 오랫동안 이거를 널지 않았다가 한참 후에 널어서 꿉꿉한 냄새가 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너무 이제 건조돼서 오래 두고 있어서 그런 경우도 있고, 너무 빨래를 안 해서일 수도 있죠. 등등. 어쨌든 그런 경우에 좀 이렇게 깔끔한 좋은 향이 나게끔 해보시는 것도, 요즘에는 비건식으로도 많이 나오거든요. 비건용 이런 퓨전 같은 게 좀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참고를 하셔서 향기를 품고 잘 씻고 아름다운, 그러니까 내적인 아름다움, 외적인 아름다움이 다 필요해요. 너무 한쪽으로 쏠리는 것도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외적, 내적의 아름다움을 다 채워라. 그래야 진정한 너의 자신감을 되찾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서 네, 부디 깨끗하고 향기롭고 이렇게 좀 깔끔하고 이렇게 내적, 외적 아름다움을 좀 채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남성분이든 여성분이든 이걸 꼭 참고하시고요. 하지 말아야 할 것. 만약에 다이아님들이 좀 뭐라 해야 될까? 물론 팔은 안으로 긋고 내 사람 내가 챙기는 게 뭔 문제가 있겠냐마는, 저는 그런 게 좀 느껴져요. 너무 좀 무턱대고 내 사람을 챙기는 느낌? 그러니까 정말 필요한 부분을 내가 돕고 하는 건 당연해요. 가족이니까, 뭐 내가 아끼는 사람이니까. 근데 그 이상 너무 지나치게 조금만 뭐 도와달라고 하면 냉큼 막 투자하고 도와주고, 혹은 내 사람이라서 너무 믿어버리고서는 이 사람에게 뭐 투자하고 돈 쓰고 나누고, 그런 걸 주의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내 사람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에 한해서는 너무 열이 있게 다 그냥 품어주고 풀어주고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남는 게 없는 건 거죠. 어느 정도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 가족들을 위해서, 혹은 가족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어주는 거 당연해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야. 어떤 부분에서 적당함이 필요해요. 가족이라도 내가 너무 이렇게 다 해주면 그걸 당연시 여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어느 정도 있으니까 베풀었어. 근데 내가 어느 순간 잘 안 됐을 때 내가 베풀지 않으면 그들이 같이 아파할 경우도 있겠죠. 가족이니까 같이 아파하기도 하겠지만 오히려 불평불만이 나오기도 해요. 그들이 받은 그 순간의 감사함보다는 앞으로 나에게 떨어지는 거 없다는 생각에 불평불만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모든 가족이 마냥 예쁘게 그런 생각만 하지는 않으니까요. 그래서 다이아님들이 너무 지나치게 별거 아닌 말에 놀라서 막 도와주고 나눠주고, 비축하지도 않고 나를 아끼지도 않고, 그러면 이렇게 볼 수도 있죠. 나를 위해서도 좀 투자할 줄 알아야 되는데 너무 나누기만 하는 거, 너무 베풀기만 하는 거, 근데 그것이 특히나 더 내 사람, 내 가족에게 좀 쏠려 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을 조금 주의하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불타서 재가 되어 없어져 버릴 것에 너무 애쓰지 마,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진짜 불타서 재가 돼 버릴 정도로 내가 이렇게 내어주고 베푸고 나눈 것이 어느 정도 좀 남아야 되잖아요. 어떤 부분에서 남기려고 한다 이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군가한테 돈을 줬어. 이 사람이 그래서 돈을 받은 걸로 너무나 좋은 걸 하나 샀어. 그래서 그거를 애지중지하면서 계속 그걸 오래 쓰고 있으면
돈은 나도 기분이 좋겠죠. 그게 남는 건 거죠. 근데 그걸 사줬더니 금방 실증 나가가지고 누구 줘버렸어, 버렸어, 이래갖고 또 사줘. 뭐 이렇게 돼버리면 남는 게 없다라는 건 거죠.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그 남겨야 된다라는 게 물질적으로 무조건 남겨야 되고 내가 그 남기는 거 보려고 베풀어야 된다 이런 느낌이 아닙니다. 이런 메시지가 절대 아니에요. 제가 돼서 없어져 버릴 것들에 너무 연연해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행운의 메시지. 다이아님들은 그러니까 오히려 좀 아끼고 아껴야만 더 좋은 그런 것들을 많이 누릴 수 있다. 자린고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 아끼실 필요가 있고요. 혹은 말씀드렸죠. 나를 위한 투자는 괜찮아요. 근데 너무 내 주변,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아끼는 사람 혹은 내 가족에게 다 쏟아붓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돼서 없어져 버릴 거, 기억하는 게 별로 오래 가지 않아요. 사람들을. 제가 진짜 우리 가족들이 다 제 경험상 내 가족들이 다 그랬거든요. 전혀 기억 못 하더라고요. 제가 뭘 해줘도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한테 받기만 했던 사람들이 와 정말 너무 실망스러운 일을 저는 가족들을 통해서 많이 겪어서 더 이상 이제 주려고 안 하는데 그런 거예요. 결국엔 남는 건 제 후회더라고요. 저를 위해서 이제 좀 쓰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다이아님들도 그게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그만큼 좀 이제는 쓰기보다는 모으셔야 한다. 모으다 보면은 이게 어느새 크게 불려져 있을 거다. 그리고 혹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위해서 잠깐 비축해둬라. 그러면 더 크게 지킬 수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으니까요. 부디 첫 번째 이 카드 뽑았을 때 말씀드린 키워드에 맞춰서 잘 키워나가시고 지켜나가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타로 교육원장 손여진이었습니다. 북새로는 구독과 좋아요 땡스로 부탁드릴게요. (5번을) 뽑으신 다이아님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정원 카드가 나왔는데요. 제가 정원 카드 종종 읽을 때마다 두 가지 방향으로 해석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예시는 이 정원 카드를 그린 이 당사자들마다 달라서 첫 번째 예시는 사람이 많은 그런 것을 의미하고 또 반대로 어떤 레노먼드 그림을 그린 해석자들은 사람이 거의 없는 비밀 공간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정확하게 나의 비밀 공간, 비밀스러운 일, 비밀스러운 것을 의미하는 정원 카드가 나왔습니다. 자, 이것을 예시로 든다라고 한다면 나만의 것을 만들어내야 내가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나만의 것을 지켜야만, 나만의 것을 활용해야만 등등. 그러니까 나만 아는 것, 나만 가질 수 있는 것, 나만 할 수 있는 것 등 그런 것들이 예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해서 이 리딩을 들어주시면 되는데요. 좀 더 자세하게 다이아님들이 누리게 될 풍요, 어떤 풍요인지 볼게요. 오호, 믿음을 상징하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믿음을 상징하는 카드고 정말 신기하게 이게 뭔가 시계탑처럼 좀 보여지기도 하네요. 우뚝선 아주 크게 우뚝 섰지만 보시다시피 여기도 굉장히 한적한 공간에서 이 십자가의 이런 비석이라고 해야 돼. 십자가를 단순히 십자가로 그린 게 아니라 십자가의 이런 둥근 원형을 해서 특별한 비석을 세워두고 있는데 이 공간 자체가 남들이 쉽게 올라가지 않는 산 꼭대기 정상 위에 있는 걸로 나왔어요. 그래서 다이아님들 같은 경우는 일단 나만의 신념 혹은 나만의 믿음 혹은 나만의 가치관 혹은 내가 지키고자 하는 것, 오로지 내가 지키고자 하는 것, 그것을 믿음을 가지고 꿋꿋하게 지켜나가야만 그래야만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근데 저는 이게 어떤 풍요로운 삶이냐 하면은 물질적인 풍요라기보다는 영성적인 풍요로움이 느껴집니다. 영적인 풍요로 좀 읽혀져요. 그래서 이 5번은 리딩이 굉장히 좀 심오할 수 있어서 이런 좀
오컬트한 걸 좋아하는 분들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성적인 부분이나 이런 오컬트적인 것만 추구하는 분들만 들어주시고요. 만약 저는 그걸 원하지 않아요. 단순히 진짜 물질적인 풍요를 원해요. 그런 분들은 이 번호가 아닌 다른 번호를 뽑아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 꼭 듣고서는 저와 이 리딩 너무 안 맞네요.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앞에 얘기를 했음에도 듣는 분들이 있던데, 오컬트적인 얘기가 나올 거라서 물질적인 풍요가 아니라 정신적인 풍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니, 네, 이것에 맞춰서 이 번호를 계속 들으시건 다른 번호를 들으시건 해주시고요. 앞으로 언제 이런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는지 뽑아볼게요. 자, 영상을 시청하는 기준에서 1년 이내, 3년 이내, 6년 이내, 10년, 9년 또는 10년 이내입니다. 당장의 억만장자가 될 수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오늘 주제 자체가 풍요로운 삶을 언제 살 수 있냐니까 넉넉하게 1년 이내, 3년 이내, 6년 이내, 9년 또는 10년 이내로 봤습니다. 먼저 1년 이내. 와우, 1년 이내에도 정말 특별한 어떤 행운이 나를 찾아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늘이 내어주는 손길. 그렇다라는 건 내가 이 1년 이내에 내 마음이 이끌리게끔 어떠한 기운이 작동할 것인데 그 기운을 따라가실 필요가 있고 혹은 어떠한 손길이 다가오면 그 손을 잡을 필요가 있고 혹은 내가 어떠한 마음이 흘러가는 대로 뒀더니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고 싶어졌다라고 한다면 그때 손을 내밀어 보시는 게 좋다. 그래서 이때에는 나의 운이 작동을 제대로 할 때이기 때문에 오로지 마음이 가는 대로 하셔야 돼요. 내가 손을 내밀든 내민 손을 잡든 어딘가를 가보든 무언가를 해보든 무언가를 받아들여보든 경험해보든 등등. 그러니까 1년 이내에는 이 영성적인 부분의 그런 끌림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내 마음이 이끌리는 대로 가보셔야 한다. 그렇게 했을 때 하늘의 운이 작용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3년 이내. 오, 재밌네요. 정말 재밌네요. 컵을 받아들고 컵이 이렇게 내어졌죠? 받아들여서 계속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컵도 금전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이 금잔으로 나왔잖아요. 근데 여전히 물을 무조건 감정으로만 읽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죠. 타로 리딩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 그 시작의 그런 원소들의 개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들어보시면 이 물도 순환을 의미하기 때문에 금전의 순환도 당연히 해당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때 나에게 기회가 들어오고 그 기회를 받았더니 나의 물질적인 부분이 채워져 나간다. 넓혀 나간다. 키워 나간다. 확장해 나간다. 계속해서 더 많은 곳에 나의 금전적인 수요가 될 수 있는 방향을 얻어 나간다. 그러니까 내가 이 방향으로 더 뚫은 덕분에 뭐 예를 들어서 이거를 진짜 심플하게 제너럴하게 일자라고 한다면 거래처를 뚫은 덕분에 거래처를 많이 뚫은 덕분에 수요가 넘친다 뭐 이런 개념으로 내용을 응용하시면 되고요. 영적인 그런 풍요라고 하더라도 올해부터서 그 영적인 그 풍요가 조금씩 확장이 돼서 3년 이내에는 내가 오히려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수준까지 도달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6년 이내. 와우. 동전이 딱 나오면서 영적인 풍요로움과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다 내 손 안에 쥐어진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뒤에 또 바다가 나옵니다. 계속해서 물을 의미해요. 물은 나의 감정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시대의 흐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내가 그 삶도 살아갈 수 있는 그 풍요도 누리지만 영성적인 풍요까지 놓치지 않고 같이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9년 또는 10년 차볼게요. 짠짠 짜라라라. 와, 다이아님들 순간 딱 박수 치자마자 소름이 딱 돋는데 와, 물도 그러니까 그 세상을 넓혀 나가는 걸 의미하지만 바다 넘어 더 널리 나가는 걸 의미하잖아요. 물이 뒤에서 계속 나오더니 세 개 카드가 쫙 나와주면서 다이아님들 네, 나의 그 영성적인 부분을
사람들에게 오히려 나누고 인도해 줄 수 있는 경제에 오르게 된다. 그 수준까지 오르게 된다 했는데 그런 이후에 물질적인 것도 내가 이루더니 이후에 9년에서 10년 차에는 세계까지 뻗쳐나간다. 이런 개념으로 정말 큰 해석이 될 수도 있고요. 어마어마한 해석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내가 생각했던, 상상했던 모든 그 상황이 완벽하게 머릿속에 들어맞게 된다. 그 삶이 들어맞게 된다. 이렇게도 됐고요. 완성을 상징하기도 하거든요. 드디어 나의 영성적인 풍요가 완성이 된다.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 뭐가 나의 물질적인 풍요까지 완성이 된다. 모든 것이 완성이 된다. 내가 하나하나 내 손으로 다듬어서 나의 완성된 삶을 누리게 되는 게 9년 또는 10년 차입니다. 모든 주변의 원소들이 나를 돕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된다. 모든 우주와 하늘의 기운이 나를 돕는 걸 느낀다. 그리고 나 또한 모든 것이 가능함을 전 세계에 알리게 된다. 등 너무나 완벽한 리딩이 나왔고 영성적인 것과 이런 진짜 너무 흥분해서 또 말을 더듬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믿음의 카드가 나왔고 36번 3 더하기 6은 9를 상징합니다. 숫자 중에서 가장 끝 숫자인 거는 9입니다. 그래서 9를 완성의 숫자라고 의미하기도 하는데 이 타로 카드에서는 완성의 숫자가 21번이죠. 네, 그래서 한 번 더 다이아님들은 완성된 삶을 누릴 것인데 그것이 내가 믿고자 하는 방향의 완성된 삶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네가 믿고 있는 머릿속에 믿음으로 채워가고 있는 그 삶, 그 풍요로운 삶 너가 이룰 것이다. 자, 이렇게 월드, 세계 카드, 비너스입니다. 모두가 우러러 봅니다. 그러면 이때는 당연히 다이아님들이 기부도 하고 사람들에게 나누기도 하고 누군가의 롤모델이 되기도 하고 그런 로망의 대상이 되기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와 그런 선한 영향력을 펼치면서 살아가게 되겠죠. 영성적인 부분이든 어떤 부분이건 그냥 평범한 그런 부분이건 말씀드렸습니다. 마음이 가는 대로 1년 안에 하셔야만 이렇게 사는 거지 이거 안 했는데 이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절대. 그러니까 1년 안에는 내 마음이 시키는 방향대로 잘 나아가 보세요. 제안이 들어오면 받아도 보고 내가 제안을 해보고 싶으면 해보기도 하고 그렇게 긍정적인 방향의 길을 뚫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 연꽃이 또 그런 생각을 갖게 하네요. 제가 얼마 전에 기도 중에 또 들었던 메시지인데 얼마 전이 아니라 또 어제 들었던 메시지인데 네. 아무리 얕은 마음일지라도 겹겹이 쌓이면 결국 거기서 겹겹이 쌓인 그 안에서 따뜻함을 느낄 수 있게 되잖아요. 여기 보시듯이 연꽃의 꽃잎 하나로 누군가에게 온기를 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얇은 꽃잎 하나가 계속 쌓이고 겹겹이 쌓이면 거기서 결국 우리는 온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얕은 마음일지라도 상관없으니 그 마음들을 계속 차곡차곡 곁에 둔다면 그리고 모은다면 그리고 함께 하고자 한다면 그 마음들이 겹겹이 쌓여서 더 큰 것들을 이뤄나갈 수 있게 돕는 활력이 될 수 있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반드시 들어야 할 조언 메시지, 주의 메시지, 행운의 메시지 보면서 마무리할게요. 자, 먼저 반드시 행동해야 할 행동 방향의 조언 메시지. 네. 자, 다이아님들 같은 경우에는 순수한 시도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순수하게 바라보고 순수하게 시작하고 때묻지 않은 부분을 보려고 하고 그러니까 뭐든 아주 순수한 것부터 행하라. 이렇게 좀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몸이 아파. 그러면 이거를 반드시 너무 이제 현대에 맞는 의학적인 것에만 내가 좀 의지하기보다는 가장 원초적인 그 부분에도 좀 찾아보고 순수하게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식으로 개념을 이해하시면 되고요.
또 어떤 부분에서건 순수함을 봐라. 순수한 시작을 하고 순수하게 시도하고 순수하게 다가가라. 그리고 다가오더라도 그것을 좀 순수한 눈빛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내 마음이 탁하니까 저 사람도 탁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나한테 어떠한 도움이 들어와도 저 사람 저 속내는 구릴 거야. 분명히 자기 좋으려고 지금 나한테 이럴 거야.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순수하게 바라보고 순수한 방향을 시도하고 순수한 의도로 접근하거나 순수한 의도라는 걸 믿거나 등등 그런 순수한 키워드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내 생각이 그렇게 순수하게 정리가 되어야 된다. 내 생각이 먼저 정리가 돼야 내 행동에서도 순수하게끔 나올 건데 내 생각은 어지럽혀져 있고 탁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들한테 그걸 숨기고 순수한 척해서는 결국 들키니까 안 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내 머릿속부터 말끔하게 정리하고 내가 세상을 순수하게 바라보려고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지금 여기서 순간 읽히는 부분은 육식을 좀 최대한 제한을 하고 좀 채소를 많이 드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채식적으로 또 나의 몸에 맞는 것들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나의 그런 동물들도 마찬가지로 동물들에게도 조금 비건식으로 한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동물과 자연을 위해서 힘쓰라는 메시지도 들립니다. 근데 그것을 꼭 크게 부풀려서 뭔가를 싫어할 필요가 없어요. 작게나마 지금 당장에 내가 자연과 동물을 위해서 아주 가볍게 소소하게나마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찾아보라. 이 메시지도 들립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건 다 담아가시되 순수한 키워드는 마찬가지고 동일하게 또 그런 동물과 자연을 위해야 된다는 것도 동일한 점 참고해서 들어주시고요. 하지 말아야 할 것. 네. 이 카드가 한 번 더 나오네요. 다이아님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너무 일관된 게 좀 문제라고 얘기해요. 너무 지나치게 일관된 거.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 꽃만 주구장창 담아서 이 하늘에 올리고 있습니다. 기도를 올리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다양한 걸 의미하죠. 여기 보이는 꽃, 여기에 있는 꽃이 여기에도 있어요. 보이시죠? 노란색 꽃 있습니다. 근데 이 꽃만 따는 게 아니라 이 옆에 꽃도 따죠. 근데 고양이가 있으니까 괜히 놀라가지고 겁먹어갖고 지레 겁먹는 거야. 그러니까 일어나지 않을 것부터 겁나가지고 옆에 있는 것들을 쓰지도 않는 거, 활용하지도 않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걸로 이 것만 계속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옆에 좀 다양한 거, 옆에서 조금만 눈을 돌려도 조금만 몸을 틀어도 더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다양한 것들을 순수한 마음으로 접근해 볼 필요도 있고 순수하게 사용해 볼 필요도 있는데 늘 같은 거, 늘 했던 거, 이 것만 똑같은 것만, 똑같은 방식만 너무 지나치게 일관된 게 좀 오래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1년 안에 새로운 시도, 시작, 새로운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거듭 강조해주고 있었잖아요. 새롭게 가야 해요. 근데 그걸 안 해요. 다이아님들이 이렇게 자꾸 얘기를 했는데 뭐 변화가 없고 저는 이런 얘기 들어서 제 나름 이렇게 새롭게 하고 있는데요 라고 한다면 그쪽의 그런 새로움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걸 새롭게 또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거 찔끔 저거 찔끔 거기서 키워나가는 게 돼야 되는데 키워나가는 게 안 되고 있는 분들은 이것 찔끔 저것 찔끔 그렇게 새롭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도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뭐든 일단 찔끔씩이라도 해보는 시작이 중요하겠죠. 근데 원래 이것 찔끔 저것 찔끔 계속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키워나가야 할지 다양한 방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순수하게 다양한 방법들을 찾아야 되는데 너무 지나칠 정도로 한 방향, 한 방법 그대로 한 가지 그대로 가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 알려주면 그것만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주의하라. 네, 팔수이신 분들, 구수이신 분들이 딱 그것만 보고 가는 경향이 있어서 칠수도 약간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칠수, 팔수, 구수는 옆을 잘 못 봐요. 그러니까 옆을 좀 볼 수 있어요. 옆도 보고 지도 보고 다양성을 좀 찾아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골의 메시지? 다이아님들은 좀 상처가 오히려 도움이 될 거라고 합니다. 상처를 경험해야 한다. 아파봐야 성장한다.
아픔을 느껴봐야 된다. 그렇잖아요. 내가 아파봐야 타인의 아픔도 공감해 줄 수 있는데 내가 아파보지 않는 한 모르거든요. 그리고 또 이럴 수도 있어요. 내 아픔만 생각할 수 있어요. 내 아픔만 생각하면 누군가의 아픔은 공감할 수가 없는데 그렇게 타인의 마음을 공감하려면 나부터 일단 여러 다양한 상처들을 경험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찢어진 게 뭔가 방향성을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이아님들의 상처를 통해서 나아가려는 방법을 찾아보라고 합니다. 그 상처가 육체적인 상처도 될 거고 이런 심리적인 상처, 정신적인 상처가 될 수도 있겠죠. 모든 게 될 수도 있고요. 중요한 건 그 상처를 따라가야만 거기서 나의 영성적인 풍요로움과 더불어 물질적인 풍요로움까지 완벽하게 완성시켜 나갈 수 있다라는 걸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처받았던 그 과거를 너무 상처로만 두지 마시고요. 그 상처받던 과거를 통해서 배움을 실천하라. 배움을 깨달음으로 가져가서 그것을 어떻게 키워나갈지를 쓰라는 건 거예요. 나 과거에 이래서 힘들고요. 이래서 저는 다시는 안 할 거고요. 이렇게 두라는 게 아니라 제가 이때 이렇게 한 덕분에 이런 일이 있었던 덕분에 오히려 그래서 제가 그걸 발판 삼아서 살게 됐습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네, 부디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이 비밀스러운 아픔을 어떻게 더 좀 지혜롭게 써야만 내가 이렇게 풍요로운 삶을 완벽하게 누릴 수 있을지 연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타로 교육 원장 손여진이었습니다. 복채로는 구독과 좋아요, 땡스로 부탁드릴게요.